영화는 대중매체인 것 같아요.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장르가 아닐까. 관객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진입니다. 영화 연출을 하고 있고요. 최근까지 굿마더, 나들이, 부치업이라는 3편의 단편 영화 작업을 했고 현재 장편 영화 이반리 장만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볼 때면 그 다음 회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을 하거나 엄마 아빠한테 그러니까 학교에서 간단한 일이 있어도 되게 좀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장래희망을 다시 보니까 제가 드라마 작가나 드라마 PD를 하고 싶었더라고요. 청소년기에는 저는 드라마를 주로 즐겨봤고 성인이 된 다음에 영화를 훨씬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화과로 진학하게 됐고 또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영화과를 진학을 하면 수월해지는 점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편 영화 같은 경우도 제작비가 필수적으로 몇백에서 혹은 1,000만 원 이상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장비를 대여를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수월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편집 감독님, PD님, 촬영 감독님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영화과 안에. 근데 만약에 영화과 진학이 여의치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름메이커스 등 여러 구인구직 사이트를 보다 보면 이제 경력이 처음에 없는 친구들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지원할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되긴 한 것 같아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일지 모르니까. 사설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오재미동 등의 영화를 간단하게 몇십만 원 내고 혹은 10만 원 정도 내고 이렇게 해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외부에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촬영 감독이든 편집 감독이든 혹은 음향 감독이든 이런 기술 쪽에 관련된 스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영화과 진학이 빠른 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영화과를 진학하셔서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이론 공부도 하시고 만약에 연출 전공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20살 때 영화과를 진학할 필요는 딱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본인이 원래 관심 있었던 다른 과를 진학을 먼저 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외부 교육기관에서 영화 수업을 추가로 들으면서 단편 영화를 찍어도 괜찮고 혹은 대학원을 진학하셔도 괜찮고 만약에 내가 영화를 하고 싶지만 심리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심리학과를 먼저 공부를 해보셔도 되게 나중에 강점이 될 것 같고 화학과를 가거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스릴러를 쓰고 싶을 때 이 악당이 뭔가 어떻게 하면 치명적으로 뭔가 타격을 입힐까 하는데도 되게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본 분들 중에 심지어 변호사를 하시다가 영화과로 진학하신 분도 있었고 약사를 하시다가 진학하신 분도 있었고 부럽더라고요. 약사를 하고 진학을 하면 진짜 스릴러를 잘 쓸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막상 처음 현장에 가면 내가 하는 일이 쓰레기 봉투 만들고 설치하고 차량 통제하고 아니면 배우님 땀 닦아드리고 이런 일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약간 괴리감이 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영화 하겠다고 왔는데 식당 알아보는 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타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업무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레기 줍는 게 허드렛 일이 아니라 사실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팀이 없으면 누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 작은 일이 분명 나중에 완성된 영화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내 이름을 딱 봤을 때 나도 이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큰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또한
영화를 처음에 찍을 때 자기가 사비를 모아서 찍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힘들어서 영화를 그만두는 친구도 되게 많거든요. 저도 첫 단편 영화는 결국 제 돈 500만 원으로 모아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또 이제 끝나자마자 또 갚아야 되고 그러면 또 알바도 해야 되고.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시나리오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실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의 좀 자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아, 나 이제 영화과 학생이야. 약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거야. 막 이러면서 예술을 펼칠 거야. 좀 이런 느낌으로 찍다 보니까 사실 완성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나리오를 정말 그 누구보다 그만큼 돈을 따낸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시나리오를 써서 제작 지원을 꼭 받아서 찍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각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 사업을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CJ 스토리업과 영화진흥위원회를 받아서 단편 작업을 했어요. 절대 사비로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대중매체인 것 같아요. 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같은 경우에는 형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관객에게 보이기 위한, 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장르가 아닐까, 영화라는 매체가. 그래서 영화를 만들 때 관객이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관객이라면 다음 장면에 뭘 보고 싶고 어떤 이야기로 흘러가야 더 재미를 느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가 초고가 되게 잘 잡히고 그 다음에 퇴고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재밌는 시나리오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시나리오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사회적 이슈를 담아야 되긴 해요. 상업영화도 예술 매체 안에 있고 예술은 보통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조금 비판하거나 혹은 좀 생각을 확장시키거나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회적 이슈를 갖고 와도 사실 내용이나 내러티브가 완성도가 낮으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범한 실수이긴 한데 처음 단편 영화를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 일기장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 일기장에서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내 경험만으로만 시나리오를 쓰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되게 기능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서 시작은 하되 시나리오 자체는 되게 기능적으로 인물이 목적이 있고 인물이 맞닿는 상황이 아이러니가 있고 이 인물이 갈등을 겪어야 되고 또 사건을 맞이해서 변화까지 있어야 된다. 작법서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말하는 게 사실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지점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좋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퇴고를 힘들어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작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거의 8고 9고까지 계속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내 작품이고 내가 나만 봐도 돼. 이거 좀 창피해. 이런 게 사실상 영화 만드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관점도 들어보고 저런 관점도 들어봐야 조금 더 대다수의 관객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렇게 이해하겠구나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피드백을 열심히 듣고 피드백을 열심히 받아라. 영화를 하는 친구한테 받아도 되고 영화에 관심 없는 친구들한테도 받아도 좋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어떤 한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나리오를 쓰다가 막힐 때 저는 일단 그 시나리오를 최대한 멀리 하거든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실 안 풀리는 걸 계속 보고 있다가 뭔가 풀리는 게 아니고 어떤 리프레시가 필요한데 저는 미드를 되게 많이 봐요. 좀 제 시나리오랑 관련이 없는 걸 보려고 애를 써요. 시나리오가 드라마 장르면 공포 스릴러를 본다던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이상한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지로 확실하게 나오고 좀 관객들한테 감정이입을 좀 강제적으로 좀 시키는 매체잖아요. 소설이나 책
같은 경우는 보통 자기가 그림을 상상하면서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이나 혹은 비슷한 결의 소설을 읽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프리프로덕션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1번이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프로덕션을 사실 다들 열심히 하지만 뭔가에 쫓겨서 그냥 현장 가서 어떻게 되겠지, 현장 가서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좀 들거든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 마음을 무시하셔야 돼요. 그냥 프리프로덕션에서 최대한 완성된 시나리오로 스태프들과 합의를 보고 배우님들과 이 씬의 이 감정은 이거고 저의 목적은 이 씬의 목적은 이거예요 라는 게 합의가 된 상태,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된 상태로 현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이렇게 준비를 정말 많이 해도 항상 변수는 발생하거든요. 이게 프리프로덕션에 스태프분들이랑 완전 합의가 돼야 그 유연성도 현장에서 발휘되는 것 같아요. 로케이션이나 뭐 미술 소품이나 이런 거, 의상이나 이런 거가 준비가 확실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촬영 감독님이랑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지 합의 보는 게 또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막상 카메라를 딱 대봤는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게 좀 안 맞을 이게 좀 그게 아니네? 라고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콘티 숙지가 확고하게 되어 있을 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학생분들이 그림 콘티를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줄 콘티로 뭐 여기서는 뭐 바스트샷을 찍고 이 부분까지는 뭐 마스터로 이제 풀샷으로 들어간다. 촬영 감독님이랑 서로 얘기를 충분히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1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야 돼요. 감독으로서 내가 흔들리면 정말 스태프들도 다 혼동이거든요. 또한 감독이라는 역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역할이라고 했는데 자칫하면 독단적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즐거운 협업이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확실하되 독단적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감독은 스텝이든 배우님이든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오픈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지점에서 안 맞을 것 같아요 라고 그 스태프분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내가 하고자 하는 예술을 스태프들을 이용해서 막 내가 영화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독도 자기가 즐거워야 이 영화를 계속 직업으로서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게 찍으세요. 저의 청소년 시기를 돌이켜 봤을 때 되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유일한 시기인 것 같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때만큼은 시간이 정말 느리게 가니까 조바심 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막 하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여행도 가보고 친구랑도 싸워보고 뭐 친구랑 화해도 해보고 울어도 보고 연애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정말 좀 다양한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극장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썸머 필름을 타고라는 영화예요.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고 이 영화를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들어 볼까 하는 줄거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영화를 실제로 촬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진짜 조바심 내지 말고 실수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도 현장에서 실수하거든요.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실수했다고 서로 뭐라 하지 말고 서로 조금 으쌰으쌰 해가면서 서로를 좀 귀엽게 봐주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화이팅!